술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분의 사모님이 모시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가 와가지고 뭐 저저주고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일장춘몽이죠. 다 춘몽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다 이런 거 지나나 보면은 다 추억이에요. 추억이고. 참 그러고 보면 제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그런 일을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대원사를 갔을까? 그리고 대원사를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비구인 사찰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서 이제 참 그 비구이 스님의 낭낭한 그 연불하는 목소리, 그 보면 신심이 나요. 신심이 나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누구 오는 데가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소리 들으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이제 낮잠도 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몸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목숨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죽을 목숨이. 그러니까 제가 49살 이후로는 참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산다는 말의 이제 의미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덤으로. 그러니까 뭐 욕심 낼 것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 손 한 번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원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내 때갈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원이 없다 라고 되더라고요. 그런데 살고 나니까 업이 더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살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또 업을 짓고 또 이제 본능에 꿈틀거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이 닥쳤을 때 죽는다 생각할 때는 두 번 다시 내가 하지 않으리라,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리라 막 그래도 이제 조금 살만하면 다시 본능이 꿈틀거리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에 한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잤다가 이제 일어나면 이제 눈 뜬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눈만 이렇게 잘 뜨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도 밤을 새지는 않고 잠을 뒤척이지도 않고 일단 잠자고 그냥 뭐 일어나면은 골똘하게 뭐를 생각을 합니다. 골똘하게 뭐를 생각하고 그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이라는 건 뭔가 몰두하는 거고 몰입을 하는 거고, 요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부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판례부터 해가지고 지리신까지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입니까? 제가 했던 3세대 주택수 비과세 방법에서 보유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판단 미스를 했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원래 이제 제가 상담해 준 그 내용이 원래가 맞아요. 원래가 맞는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백문백답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까지도 붙여줘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을 하실 때 그 앞에 거를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물어도 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또 그런 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한 주택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뭐 이렇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내 말이 틀리고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수를 접은 거죠. 접은 건데 이제 댓글에 제 댓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그 댓글을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봤습니다. 보고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하려고 했던 조세 전문 노펌을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국세청에 있을 때도 항시 질의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법리에 따라서 딱 일관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조문에 무슨 근거 규정을 때문에 그러냐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질의예신에 가령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하고 거주주택 그 비과세가 중복이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 중복이 적용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비과세면 비과세지 왜 9억 초과 부분부터는 중과가 되느냐,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주택이다 해가지고 가르쳐 놓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예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데, 어떤 경우는 그런 식으로 예외를 한다는 가로 그 규정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봐가지고 뭐 154조 1항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고,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가지고 154조 1항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들이 또 비과세 규정마다 틀려요 또.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 그러니까 왜 답답하냐 하면요, 우리나라 세법이 어떤 큰 무슨 뭐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뭐 세법 규정 만들고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 단지 뭐가 있냐면요, 직원들이 입법을 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주로 법무과 사람들인데, 법무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있다가 2년 되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법령을 일관되게 해석을 하게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각자 규정 하나씩, 세법 규정, 개정 규정 하나씩 내라 라고 오더를 내리면은 자기가 소송하고 있던 거에서 지고 있으면 그걸 반대로 바꿔버리면 세법 개정 규정이 돼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무과에 올해 세법 개정 규정할 거 한 40개 내놔라 이런 식으로 오더가 와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한 이제 38명 되니까 이제 한 명씩 이제 개를 나눠가지고 1개, 2개, 3개가 있으니까 1개마다 그러면 이제 열 몇 개씩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다를 하죠, 계장한테. 그럼 계장은 또 직원들한테 하더라고. 직원들은 자기가 뭐를 뭐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송하는 사건에서 패소한 사건들, 국가가 패소한 사건에서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문구가, 그래서 국고 위주가 되는 거예요, 세법이. 그래서 항시 어떤 의심이나 부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법 마인드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돼가지고 이 이유가 돼가지고 그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고, 그것이 일시적 1세대 2주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해서 중복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그냥 국세청 질의해신이래요. 국세청 질의해신이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세청 질의해신은 그 어디를 봐도요, 어떤 법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규정을 그냥 나열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봐라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례를 가가지고, 이제 법원 판례를 가가지고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가령 일시적 2주택 사람들이, 남편도 일시적 2주택이고 여자도 이제 아내도 일시적 2주택인데 이 사람들이 혼인을 해가지고 일시적, 그러니까 4주택자가 됐을 때, 그러면 혼인의 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은 해석으로 어떤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걸로 본다 이렇게 되면요, 남자도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걸로 보고 여자도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걸로 봐가지고 두 개가 합했으니까 둘이가 혼인을 했으니까 2주택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일시적 1세대 2주, 그러면은 이 혼인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또 그러니까 도대체 근거 규정이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에 판례가 있으면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판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집적이 되면은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는데 국세청은 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3개 이상이 동일 사례에서 3개 이상이 나와야 이제 질의예시 내규 같은 거를 이제 고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요. 진짜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률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를 알면은 타다다닥 이렇게 전부 다가 이제 일관되게 풀어져야 되는데 양도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상속, 증여, 국기 뭐 이런 거 법인 이런 거는 다 돼요. 그런데 양도 부분은 안 돼요. 양도 부분은. 그래서 문제를 꽈버리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1세대 3 아니 그러니까 1세대 3주택에 있을 때 주택 보유 보유 기간 그거는 이제 규정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제외. 예? 다만 이제 다른 주택을 다 양도해 가지고 신규 주택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추가해 가지고 취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예외. 예? 라고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외도 또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법은 원칙이 부동산 그러니까 원칙이 이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가 원칙이에요. 거기에 단지 예외를 두는 것이 또 그게 예외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만일 제가 이제 무슨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면은 저는 양도세법 이거를 다 정리해 버리겠어요. 그냥 양도세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지 말고 거래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래세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만들어 가지고 양도소득에다 세율 곱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일정 세율을 딱 해 가지고 그냥 거래세화 시켜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너무 편하죠. 양도가액 찾을 필요 뭐 있고 취득가액 찾을 필요 뭐 있고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런 거 찾을 필요 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과세 해줄 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비과세요. 뭐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는 중과고 그것도 뭐 3주택을 찾느냐 2주택을 찾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것이 없다 이거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밥그릇 싸움 아닌가? 뭔가를 어렵게 해야 세무사 찾아올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는 이거를 양도 부분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 지금 시기에 이런 식으로 세법 규정들은 없애버리고 다 거래소화 해가지고 단순화시켜버려야 된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제가 볼 때는 세법을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야 간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세법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납세자가 삽니다. 납세자가. 그리고 세상이 좀 편안하고 세금도 이제 편안하게 되고 세금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는 이런 위정자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게 상당히 핵심이다. 그게 이제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드는 비결이다 이거죠. 정치 잘해가지고 좋은 나라 된 적이 별로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것을 다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실질적인 거. 그런 실질적인 거를 변화를 시켜야 나라가 편해진다. 그리고 납세자가 편해진다. 국민의 권익이 대접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키워 가지고 풀어먹고 이런 잡스럽게 이렇게 재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날뛰고 능력자로 치부되고 그런 사람들이 돈 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좋은 세상 바꾸겠다고 이렇게 표 던지는 이유가 이런 세상 만들려고 이런 세상이 더 이상 이제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거죠. 앞으로는 세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세법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법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항시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연의 계기가 주어질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곧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쬐니까요. 온몸의 기운이 포근해집니다. 포근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햇빛을 쬐시고 이렇게 양기에 많이 노출되셔 가지고 온 몸을 이렇게 포근하게 따뜻하게 간직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